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대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은 저번에 그 노후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클릭 수가 많고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보시거나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오늘 사례를 대표님이 준비했는데 사례를 보면서 이게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제 은퇴가 5년 남았는데 노후 준비로 된 것은 국민연금 40만 원에 현금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게 전화가 오신 분이에요. 국민연금은 남편밖에 없어요. 40만 원. 그다음에 딸랑 1억이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딸랑 1억은. 1억이 큰 돈인데 또 뭐 60세 정도 그죠? 되시는 분에게는 좀 부족한 돈일 수도 있죠. 60세면 사실상 노후잖아요. 이미. 평생 이미, 준비한 돈이요.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 그렇죠. 지금 60세는 과거에 비하면 아직도 노동을 해도 되는 나이지만 과거로 따지면 거의 뭐 지금 노후죠. 맞아요. 그런데 1억밖에 없다고 충분히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40세 1억하고는 이게 다르거든요. 그게 그분의 그 이야기는 내가 준비가 참 안 됐구나. 그리고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랑 1억이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주 불안해 하신 거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분도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주택은 있더라고요. 내 집. 대출을 1억 대출이 있는 집이지만 집은 뭐 당연히 비싸지 않아요. 얼마입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한 시세가 2억 5천 정도 한대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주택은 잘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시세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근데 얼핏 한 2억 5천 정도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출은 1억이 있고. 주택 2억 5천에 대출 또 1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집을 막 다시 리모델링을 했대요. 그러면서 돈이 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의 현황,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편분은 미장이라고 하죠. 건설 쪽에. 그쪽 일을 하면서 한 200여만 원 정도 벌고 계시고 욕심을 내서 일을 하면 더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이 또 걱정되죠. 그닥 크게 많이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내분은 주로 식당 이쪽에 이제 돕는 일을 하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해요. 제가 두 분께 여쭤봤죠. 앞으로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요? 했더니 한 5년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5년 뒤 그러니까 남편분이 60세니까 65세 정도부터는 조금 편안히 일은 할 수 있어도 재정적으로는 조금 편안히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5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쉬어도 되는데 일하는 것과 생존을 위해서 쉴 수 없이 일하는 건 다르다. 좋네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이분들은 생활비를 얼마나 쓰세요 하니까 정말 잘 안 써요. 보통 보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쓰는 버릇이 없잖아요. 쓰는 습관이 없어. 그거는 되게 굉장히 그 자산입니다. 굉장히 근금.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저축. 맞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오로지 자식. 이게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노후에는 그것 때문에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도 있죠. 이분들도 참 검소하게 쓰시던데요. 월 생활비가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대요.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적어 보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190만 원 뽑는데 이것도 대출 상환금 40만 원 포함된 거예요. 그럼 150만 원 가지고 그렇죠. 150만 원 쓰는데 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또 감사헌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 중에서 우리가 11조라든지 이런 감사헌금을 11조로 해서 11조 딱딱 하는 감사한 가정도 있지만 맞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형편의 가정들도 맞습니다. 많죠. 저는 이런 것에 너무 억눌리지 마시고 결국 11조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당연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그렇죠. 내 형편과 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니까 그 속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분 가정도 사실 11조는 제대로 못 하시고 가끔씩 감사헌금을 대신한대요. 그것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월 생활비가
감사헌금 대출 상환 40만 원 포함해서 190만 원 정도 들더라. 그래서 월 소득 350만 원에서 빼고 나니까 네. 한 160만 원 정도가 그래도 네. 뭔가 할 수 있는 네. 여윳돈이더라고요. 그럼 5년 뒤에 노후 자금을 할 때 저도 상담하면 5년 뒤가 됐을 때 이렇게 예. 노후 자금의 목표 생활비가 예. 있는데 그걸 얼마로 잡았습니까? 그것을 이분들은 이제 지금 씀씀이가 있으니까 유지를 그렇죠. 하고 싶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출 상환금도 여전히 그때도 대출 있을 상환금도 거니까 그때 있으니까. 40만 원 포함해서죠. 그렇죠. 40만 원 포함해서 뭐 그 네.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형편을 가지고 5년 뒤에 월 200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제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될까요? 왜냐하면 예. 1억밖에 예. 달랑 1억인데 그분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160만 원으로 그렇죠. 우선은 이거 이제 다 집이 해낸다? 있다는 것이 대출이 있지만 집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웠는데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솔루션인 그렇죠. 거죠. 네. 우리가 목돈은 노후에 특히 목돈은 네. 가능하면 원금을 잘 보존하면서 불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죠? 1억이라는 돈이 이분에게는 그렇죠. 사실은 이분이라는 달랑이지만 게 돈이. 전 재산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월 가처분 음. 이분들 가정에서는 한 160만 원 정도 남는 이 160만 원 월이니까 계속 네. 생기는 돈이니까 네. 이 돈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좀 길게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5년이지만 플러스 네. 알파로 더 할 수 있는데 한 5년 정도로 보면 이것은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되겠다. 그렇죠. 월 계속 들어가는 분할 투자가 되고 음. 또 5년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좀 음. 공격적으로 가도 되겠다. 그런데 이분은 국민연금밖에 은퇴 자산이 달랑 없으므로 네. 이분들께 연금저축 펀드를 권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 뭐 저는 이제 한 5년이 좋은 게 네, 2022년도나 뭐 한 1, 2년 동안 변동이 커서 좀 위기가 와도 예. 매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목돈은 좀 원금을 보존하는 거로 가고 음. 예, 한 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매달 들어가는 거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예. 5년에서 7년 뒤에 수익이 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만 원 중에서도 아까 연금자산, 연금저축펀드, 약간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 등등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하고 네. 또 돈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상자금을. 네. 그래서 나머지 60만 원은 은행 예적금. 좀 이자가 낮더라도 그죠. 이자가 안전하게. 낮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분류했는데 오, 네. 목돈 1억 원은 원금 보존을 하면서 꾸준히 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끔씩 저희도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 말씀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네. 미국 올웨더 ETF 포트폴리오 주로 네, 배당들이 네, 나오고 네, 네. 미국 국채 비중이 한 절반 정도 한 50% 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네.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배당이 나오는 그런 ETF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조금 권해드렸는데 이것은 기대 수익률을 연 5% 정도 연 5%, 배당 배당 포함해서요. 이렇게 하면 네. 1억 같으면 연 5%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또 주식 비중이 한 20% 되니까 채권에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순수하게 그냥 달리만 계산해 보면 네. 5년이니까 2,500만 원. 그럼 1억 2,500이 그렇죠. 5년, 5년 뒤에는 원금이 1억 2,500만 원 생기는 불어나고 거죠. 생기는 네. 거고 그다음에 월 가처분 16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연금저축 펀드, 연금자산.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주식형 공격적인 성향의 상품을 한다. 네. 포트폴리오를 한다 할 때 이것은 연 7% 정도 복리 기준 네. 조금 목표로 잡아보자 네. 하니까 5년 동안 이제 100만 원이니까 원금이 6천이잖아요. 네네네. 1년에 1,200. 그렇죠. 6천인데 수익을 한 1,200만 원 정도 네. 나오리라고 예상을 해보니까 네. 7,200만 원 정도 원금 플러스 수익. 네. 그래서 한 5년 뒤에는 7,200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생기리라 예상이 목돈을 만들 수 되었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월 적금 60만 원은 뭐 그냥 5년 후니까 네. 2% 정도 요즘 금리가 조금 오르니까 네. 2% 정도 거기 보니까 새마을 금고가 있더라고요. 네. 오. 새마을 금고가 조금 비싸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용해서 3,7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매월 60만 원을 5년 후 2% 이자로 가산하니까 3,700만 원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음. 그 이제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분이 어떤 세액 공제 목적이 아니어도 아니죠.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이유가 뭐 일반 펀드를 해도 되는데 그렇죠.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연금 자산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은 네, 목적을 두는 연금저축 거죠. 펀드는
연금으로 나중에 그렇죠. 최장기 30년 동안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도 좀 절세가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펀드 중에서 우리가 해외 펀드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또 ETF도 가입 맞습니다. 가능해요. 해외 다시 ETF들도. 요즘은요. 네. 해외 ETF지만 물론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지만 이런 것들은 세금이 있거든요. 네. 해외 ETF든 또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이런 ETF들도 네. 펀드도 마찬가지 네. 이런 쪽들은 15.4%의 기본적으로. 네.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네. 연금저축 펀드 속에서 계좌 속에서 운용하면 네. 그 세금이 올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과세 이연이라고 이연 하죠. 과세죠. 네.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세금을 네. 안 내요. 그러니까 네. 세금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이런 꼴이 되니까. 이것도 좋은 그렇죠. 팁입니다. 그래서 연금 자산이 없으니까 연금저축 펀드.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과세 이연을 통한 비과세가 되니까. 좋네요. 비과세가 되니까 네네네. 연금저축 펀드를 권해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펀드 하나 들 때도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했는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5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네. 5년 뒤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과정은 아직 5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기대 수익을 가지고 이제 추정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네. 5년 뒤에는 일단 목돈이 네. 1억 6,200만 원이 생겨요. 아까 목돈 1억 원의 5%를 운용한 것은 1억 2,500. 그렇죠. 그다음에 적금 아. 월 60만 원을 5년 3,700만 2%로 계속 적금한 것은 3,700. 네. 이렇게 합하니까 목돈이 1억 6,200만 원이 되더라. 이것은 그 연금저축 펀드는 제외한 제외하고. 거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에는 그때 당시에 5년 후 적립금을 예상해 보면 7% 기대 수익률로 운용했다고 칠 때 네. 적립금이 한 7조 원금 플러스 수익금까지 해서 7,200만 원이 생기더라.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택연금 쓸 그렇죠. 수도 내 있고. 집에서 살고 네. 있죠. 자, 이랬을 때 네. 5년 이후에 우리 가정의 소득은 어떻게 생길까? 그죠. 200만 원을 맞추기로 했는데 그렇죠. 목표가 예, 어떻게 그렇죠. 이루어졌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남편 국민연금 40만 원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 연금저축 펀드 7,200만 원을 네. 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만약 5년 이후부터 연금 개시를 한다고 치면 몇 년 냈을 때 5년 넣고 5년 연금저축 펀드는 참고로 5년 최소, 이상을 네네. 적립해야 연금으로 수령이 그리고 가능해요. 55세 그죠? 이후가 55세 이미 나이는 이후부터 이미 됐으니까요. 이제 연세는 됐으니까 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7,200인데 이게 4.3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적립금에서 매년 4%를 끄집어 쓰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남아 있는 돈은 3%로 안정적으로 굴린다. 네네네. 그게 이렇게 4.3 이제 룰이다. 4.3 룰인데 이걸 전제로 보면 7,200만 원을 적립금 4%로 곱해서 이걸 12달로 나누면 원금은 놔두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가 원금을 계속되고. 가지고 그러면 월 한 25만 원 정도가 생겨요. 이제 또 뭐 배당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남편 40만 원, 또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한 월 연금 25만 원, 네. 나머지 돈은 계속 우종이 돼요. 한 3% 3%로 정도, 3% 안정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네. 하면 거의 평생 쓸 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목돈 아까 1억 6,200만 원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죠? 원래 1억을 5%로 불어난 것과 네. 적금 60만 원을 5년짜리 가입한 것. 이것이 1억 6,2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1억 6,200만 원을 똑같이 원금 보존이 추구되는 월 배당. 네네네. 월 배당에 한 5% 똑같은 이상. 상품으로 계속 운용하면 한 4% 정도만 우리가 그렇죠. 월로 봤을 배당만 때. 네네네. 받으면 이게 월 한 50만 원 정도가 음.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네. 보존하면서 월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를 보면 그렇죠. 이 정도 소득과 남편의 40만 원 국민연금이 있어도 네. 이 두 분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1인당 저희 30만 부모님 받고 있는 30만 그렇죠. 원인데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다 못 받지 않습니까? 예. 이 두 분이 부부가 같이 받을 때는 네네네. 이게 조금 감액이 돼요. 한 80%만 20%. 예, 받게 80%. 되죠. 그래서 두 분이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두 네. 분이 같이 받음으로 네. 20% 감액하면 48만 원 정도 기초연금 수령 네. 대상자. 이게 없어질 제도는 아니에요. 그죠? 네네. 5년 뒤에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기초연금 수령이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40만 원, 예. 그 연금저축 펀드를 아까 4.3 방법으로 했을 때 원금은 놔두고 놔두고 그게 25만 원, 25만 원. 그리고 5년간 모은 적금과 예.
그다음에 그 목돈 솔루션 월 배당 나오는 거에 합쳤을 때 네, 그것을 1억 다시 6,500. 배당으로 돌리면 4% 배당 돌리면 50만 원. 50만 원. 그럼 163만 원 정도가 그렇죠. 준비가 그다음에 되네요. 기초연금 48만 원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163만 원. 야, 놀랍네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잘해요? 미리 해놨죠. 근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막 원금을 빼먹는 상태가 아닌 거니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돈을 놔두고. 그래서 65세 이후에 이분들의 노후 생활은 네.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보면 네. 우선 내 집에 살면서 1번 내 집에 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죠? 2번 매달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 계산기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매달 163만 원. 그리고 3번. 3번 목돈 1억 남아있죠. 6,2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고려하지 않더라도 1억 6,200만 원의 목돈이 계속 보존되어 이건 있어. 원금이 보존되는 그렇죠. 원금이 거고요. 보존돼. 4번. 4번은 연금저축펀드죠. 적립금 7,200만 원도 지금 운용되고 있어. 이런 그렇죠. 거죠. 25만 원 받으면서 그 자체가 운용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분들이 원래 원했던 생활비 200만 원에는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거야. 그죠. 목돈이 이렇게 163만 많은데 뺐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들이 목표로 했던 월 200만 원은 안 되지만 163만 원에서 약간 3, 40만 원 빠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솔루션이 또 있는 거죠. 목돈 1억 6,2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필요하면 조금씩 부분 인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그때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70세 정도 기준으로 한 3억당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주택연금의 지금 현재 시세가 이 주택이 2억 5천에 1억 대출 빼고 나면 1억 5천이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70세 때 뭐 크지는 않지만 만약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몇십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조금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사 반대. 왜냐하면 노년에 뭐 이 정도 되면 뭐 더 돈을 불리기보다 살던 집에 사는 게 편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 이사 갑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맞습니다. 또 지역이니까 비슷한 어떤 주거 환경에 이사 갈 수 있는 곳은 있죠. 오히려 서울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안이 있다면 소득 활동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조금 더. 이분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지금보다 시간을 줄여서 두 분 합쳐서 100만 원 벌 것 같아요. 그러겠죠. 충분히. 그렇죠. 지금 돈을 버는 것은 두 분 합쳐서 350이지만 그때 350만 원은 못 벌더라도 원했던 생활비 200만 원에서 부족한 그 정도는 두 분이 충분히 벌고 플러스 알파가 남는다면 손주 용돈 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원했던 200만 원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남편이 50 벌든지 그렇습니다. 부인이 50을 벌든지 해서라도 근데 이거 방송하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았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 뭐 몇십억 하는데 주택이 2억 5천에 대출이 1억 있고 평생 모은 돈 1억밖에 없고 지금도 소득이 350이고 그럼 노후자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60세 이미.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솔루션을 잘 짜기보다 이분들이 검소하고 또 이후에 노후 생활비도 많지 않고 또 노동하고 이러니까 조금만 도와드려도 조금 도와드린 건 아니지만 뭐랄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큰 강점은 자족이더라고요. 자족. 그러니까 이게 검소함이 자산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당장에 60세에 돌아보니까 재정이 이랬는데 재정 형편이 이런데 우리 노후 어떻게 돼 그런 걱정은 있었지만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하게 밝아지셨고 그럴 것 같아요. 또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자족감 이사도 충분히 가능한데 자기들은 어디에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런 자족감이 또 배어 있고 또 그런 형편에서도 딱 11조는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감사한금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늘 애쓰고 있다 이런 말씀도 상당히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5년 뒤에 11조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 지킨다는 생각과 또 오늘 검소함이 자산이다 이런 걸 좀 배우게 되고 이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필요하면 이 계획을 잘 잡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느꼈던 오늘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